네, 이 복수노조 금지 규정이 있었는데요. 이 복수노조 금지 규정은 1963년에 신설이 되어서 1997년에 삭제가 됐어요. 하지만 이제 기업 단위의 복수노동조합이 허용되는 그 시기는 이제 계속 좀 연기를 거듭하다가 2011년 7월 1일부터 좀 전면적으로 허용이 됐습니다. 네, 노동조합법이 이 사업 내에 이 기존 노동조합과 조직 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허용하면서 동시에 이 교섭창구 단일화라는 그런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요. 뭐 이것에 따라서 이 하나의 사업에 이 복수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 관련 노동조합이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서 교섭을 요구해야 하고요. 뭐 각각 따로따로 교섭을 요구할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복수노조와 관련된 이 노동위원회에 좀 관련된 업무를 보면 이 교섭창구 단일화, 그 다음에 교섭 단위 분리, 그리고 공정대표 의무와 관련된 그 각종 신청 사건들을 좀 처리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에 있는 그 안내 도표인데요. 이제 이건 참고하시고요. 네, 이 교섭창구 단일화와 관련해서 이 노동위원회는 교섭 요구 사실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이의 신청, 사실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신청,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 신청,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뭐 이런 사건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교섭창구 단일화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신청 사건들인 거죠. 네,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 조직 형태와 관계없이 이 노동자가 설립하거나 또는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이때 노동조합은 교섭대표 노동조합, 그러니까 이게 2개 이상의 노동조합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그런 교섭대표기구까지 이제 포함을 하는데요. 이러한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정해서 교섭을 요구를 해야 합니다. 예컨대 뭐 하나의 그 사업장 안에 뭐 이제 노동조합이 5개가 있다 하면 5개 모두 이제 그 교섭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5번 그 단체 교섭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 5개의 노동조합이 모여서 이제 단일한 단체 교섭을 할 수 있도록 그 하나의 창구로 이제 집중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그렇게 이제 교섭 창구를 단일화를 해야 되는데, 이건 뭐냐면 하나의 사업에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뭐 각각 이 사용자와 개별적으로 교섭하도록 허용을 한다면 이 노동조합 사이의 경쟁과 또 사용자의 교섭 비용이 증가해서 결국에 단체 교섭이 좀 효율적으로 진행되기는 어렵다. 이제 그런 우려가 있어서 뭐 이런 규정들이 만들어진 건데요. 이 교섭창구 단일화 의무는 이 조직 형태에 관계없이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복수 노동조합 전부 또는 일부가 뭐 이제 기업별 단위 노동조합이든 아니면 초기업적 단위 노동조합이든 이게 관계없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노동자 일부가 기업별 단위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또 일부는 이 산업별 단위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도 이런 경우에도 교섭창구 단일화를 해야 하는 거죠. 또한 이 교섭창구 단일화 의무는 이 복수의 노동조합이
이 조직 대상을 같이 하는 경우에만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이 조직 대상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산직을 조직 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이 있고 관리직을 조직 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이 있더라도 이게 전에는 다른 그 조직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단체 교섭을 할 수 있었는데 이게 이제 복수 노동조합이 돼버리니까 지금 이렇게 이제 꼭 조직 대상을 같이 하는 경우에만 이게 이런 의무가 부과되는 게 아니니까 결국엔 이런 경우에 이제 그 단체 교섭을 하려면 그러니까 생산직 노조, 뭐 관리직 노조, 뭐 이런 그 노조가 그 복수 노조로서 교섭 그 대표 노동조합을 이제 정해서 교섭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런 경우 이렇게 조직 대상이 이제 달리하는 경우 그런 경우 두 개의 노동조합이 서로 이제 있다면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뭐 사용자의 동의를 얻는다거나 그래서 이제 개별 교섭을 한다거나 또는 이제 뒤에 보시면 나오겠는데 이 교섭 단위를 분리해서 그렇게 이제 교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동의나 교섭 단위 분리 결정을 통해서 교섭을 단위를 분리를 해서 이제 각각 단체 교섭을 하는 걸로 이제 할 수 있어요. 네,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있더라도 이 교섭 대표 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이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기로 동의한 경우, 그러니까 이제 사용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이때는 해당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개별적으로 교섭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개별 교섭을 하더라도 사용자의 교섭 비용이 증가하지 않거나 또 개별 교섭이 더 유리한 경우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서 교섭 창구 단일화 의무를 배제할 수 있도록 그런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 아래서는 이제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에 복수의 노동조합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노동조합인지, 또 관련 당사자들이 이것을 좀 확인하고 확정하는 게 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 거죠. 자, 그래서 이 노동조합이 이제 단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데 그 사업이나 사업장에 단체 협약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에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 협약이 있다면 그 단체 협약의 유효 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딱 그게 만료하는 날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 협약이 2개 이상이 있는 경우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먼저 이 단체 협약의 유효 기간이 만료되는 그 단체 협약의 만료일 이전 3개월, 그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이제 교섭을 요구할 수가 있는 거죠. 노동조합은 이 노동조합의 명칭과 또 교섭을 요구한 날, 교섭 요구한 날, 그때 그날의 어떤 종사 노동자인 조합원, 요걸 적어서, 네, 이걸 적은 서면으로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명칭과, 그러니까 종사 노동자인 그 조합원 수라고 했는데, 이 종사 노동자가 뭐냐면, 기업별 노동조합에서 그전에는 기업별 단위 노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그 기업에 근무하는 그 노동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었는데 이게 노동조합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 장벽이 없어졌죠. 그래서 그 기업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그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기업에 근무하지 않는 외부 사람들도 이제 그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게 되니까요. 실제로 뭐 단체 교섭이나 사용자와의 관계에서는 그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그 노동자들, 그러니까 조합원들만 대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러니까 이제
그 기업에서 근무하는 조합원들, 그 노동자들을 종사 노동자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노동조합 조합원 중에 그 기업에 근무하는 그 노동자를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노동조합은 그 단체 교섭을 요구할 때 자기 이제 노동조합의 명칭, 뭐 이제 갑 노동조합, 그 다음에 이제 종사 노동자인 조합원 수, 요거를 이제 서면에 기재를 해서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고요. 그러면 이 사용자는 이 교섭 요구를 받잖아요.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으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동안 그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이게 이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게시판 같은 데 이제 공고를 해서 다른 노동조합과 또 노동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네, 단체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은 이 사용자가 교섭 요구 사실에 공고를 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다르게 공고하는 경우, 이때는 이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노동위원회에서는 이 시정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 이 사용자는 교섭하려는 다른 노동조합은, 그러니까 사용자와 교섭을 하려고 하는 그 다른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이것처럼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한 그 기간 내에 자기네 이제 노동조합의 명칭과 또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종사 노동자인 조합원 수, 그러니까 단체 교섭을 요구한 그 노동조합이 서면에 적어야 하는 것과 동일한 내용을 적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서면으로 적어서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사용자는요, 이 교섭 요구 사실 공고 기간이 끝난 다음에 그거 끝난 다음 날에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을 확정을 해서 통지를 하고요. 그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과 또 그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종사 노동자인 조합원 수를 요거를 5일 동안 공고를 해야 합니다. 네,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은 이 공고 내용이 자신들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가 된다거나 또는 공고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판단되는 경우에는 교섭 참여 노동조합 그 확정 공고 기간 중에 이 사용자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 신청 내용이 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용자는 그 신청한 내용대로 이 교섭 참여 노동조합 확정 공고 기간, 이게 이제 끝난 날부터 5일간 또 수정된 내용을 공고를 하고요. 이의를 제기한 노동조합에 이거를 또 통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용자가 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이의 신청에 대해서 뭐 공고를 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노동조합이 신청한 내용과 또 다르게 공고하는 경우, 이런 경우 있죠. 이런 경우에는 이 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교섭 참여 노동조합 확정 공고 기간이 끝난 그 다음 날, 그리고 신청 내용과 다르게 공고한 경우에는 그 수정 공고가 끝난 날, 그러니까 그날부터 5일 이내에 이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가 있고요. 노동위원회는 그 시정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거기에 대한 결정을 또 해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이 한 개인 경우, 그러니까 단일 노조라면 사용자는 그 노동조합과 단체 교섭을 하면 되고요.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이라면 그때는 이제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를 또 밟아야 합니다. 네, 교섭 창구 단일화는요,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그런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결정을 하고, 여기에 이제 실패를 하면 참여한 노동조합에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되고요. 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으면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이 공동으로 구성한 교섭대표단을 이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제일 먼저는 그렇죠,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으로 확정된 이제 모든 노동조합은 참여가 확정된 날부터 14일의 기간 내에, 그러니까 14일의 기한 내에 자율적으로 교섭대표 노동조합, 그러니까 이제 대표자와 교섭위원까지 포함을 하는 거겠죠. 이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결정을 해서, 그리고 결정한 후에는 연명으로 사용자에게 통지를 해야 합니다. 네, 자율적 결정의 뭐 방법, 절차, 내용 뭐 이런 거에는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전체가 합의하는 바에 따르는 거고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어느 하나를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 정할 수도 있고, 뭐 2개 이상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별도의 교섭대표 기구를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정한다라는 건 결국에 이제 단체 교섭에 참여할 수 있는 교섭 대표자와 뭐 교섭위원들까지 이제 사실상 뽑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를 하나의 노조에 몰아줄 수도 있고, 아니면 2이나 3 이상의 노조가 서로 이제 공동으로 합의에 따라서 이제 공동으로 참여하자라고 해서 그렇죠, 이제 단체 교섭을 함께하는 그런 이제 자율적인 기구를 만들어서 그걸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 해서 이렇게 단체 교섭에 참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자율적 결정을 해야 하는데, 자율적 결정에 실패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이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그 과반수 노동조합이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됩니다. 네, 이게 이제 꼭 하나의 노동조합이어야 하는 건 아니고요. 2개 이상 노동조합이 이제 서로 위임을 한다거나 또는 연합하는 방법, 뭐 이런 방법을 써서 이제 이 절차에 참여한,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어떤 과반수가 되는 경우, 이때도 이제 과반수 노동조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과반수냐 아니냐, 뭐 그 기준은요,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 노동자 전체가 아니라 그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그 전체 조합원 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지지를 받는 그런 노동조합을 투표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냥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방식인 거고요. 뭐 독자적으로 과반수는 되지 않지만 이 다른 노동조합에 뭐 위임을 받는다거나 또는 다른 노동조합과 연합을 한 결과 이 과반수가 된다, 뭐 이런 경우도 이제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이제 인정을 해 줍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은 이 연방노동관계위원회, 네, 이게 이제 우리 노동위원회와 같은 건데요. 이 연방노동관계위원회, NLRB라고 해요. NLRB. 그러니까 그 결정한 어떤 적정한 교섭 단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노동자를 포함한 전체 노동자 과반수의 지지를 받는 그 노동조합이 이 교섭 단위 내에 전체 노동자를 대표해서 교섭권을 갖는 그런 배타적 교섭대표제라고 하는데, 이런 배타적 교섭대표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전체 노동자의 과반수의 지지를 받는 노동조합이 이제 교섭대표가 되는 거죠.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요, 이 노동조합이 조합원이 아닌 노동자들의 이익까지 대변한다라는 건 좀 곤란하다.
그런 인식이 좀 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섭창구 단일화는 관련된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만을 대표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자, 과반수냐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노동조합이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노동위원회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일을 기준으로 조합원 수를 조사해서 확인을 하고, 그리고 2개 이상의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하나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회사 내에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있으면 2개 이상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친구를 어디에 조합원으로 산정을 해야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그 조합비를 납부한 노동조합 수에 따라서 뭐 이제 어떤 좀 정해진 방법이 있는데, 그런 방법에 따라서 조합원 수를 산정을 해요. 그래서 그 결과로 이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다 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과반수 노동조합을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다면 결국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그 노동조합이 이 공동으로 구성한 교섭대표단, 이걸 공동교섭대표단이라고 하는데, 이 공동교섭대표단이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됩니다.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그 10% 이상의 조합원을 가진 노동조합만이 이 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조합원 수가 전체 조합원의 10% 이상을 넘는 그런 조합들만 여기에 이제 참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이 사용자와 교섭을 하기 위해서 뭐 이제 뭐 10일이라든가 뭐 5일이라든가 그런 이제 정해진 기간 이내에 공동교섭대표단의 대표자, 또 교섭위원, 뭐 이런 사람들을 이제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을 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노동조합들이 모두 연명으로 사용자에게 이제 통지를 해야 합니다. 이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에 실패를 하잖아요.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에 실패를 하면 이 노동조합의 신청에 따라서 노동위원회가 총 10명의 범위 내에서 이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따른 비율을 또 고려를 해서 이 노동조합별 그 대표단에 이제 대표단을 구성하는 그런 인원수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A 노동조합은 그 뭐 5명, B 노동조합 3명, 뭐 C 노동조합 뭐 2명,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나눠주는 거죠. 인원을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네, 관련 노동조합은 이 노동위원회가 결정한 인원수에 해당하는 교섭위원을 이제 각각 선정을 하고요. 이 공동교섭대표단의 대표자는 이 관련 노동조합이 합의를 해서 정하는데, 이 합의가 되지 않으면 그때는 조합원 수가 가장 많은 노동조합에서 이제 대표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합원 수가 가장 많은 노동조합 대표자가 그 교섭 대표단의 대표가 되는 거죠. 네, 교섭 대표 노동조합을 결정하는 단위, 요거를 이제 교섭 단위라고 하는데, 이런 교섭 단위는 하나의 사업 또는 이제 사업장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전체에 걸쳐서 하나의 교섭 대표 노동조합을 결정해야 하는 거니까요. 이게 이제 조합원의 어떤 직종별을 또는 뭐 노동조합의 조직 대상별로 이 교섭 대표 노동조합을 따로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의 사업이나 또는 사업장에 그 현격한 노동 조건의 차이가 난다거나, 뭐 고용 형태, 교섭 관행, 뭐 이런 것들을 또 그러니까 좀 고려를 해본 결과 교섭 단위를 좀 분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이 노동위원회에서는 뭐 양쪽 당사자라든가 또는 어느 한쪽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서 이 교섭 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교섭 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인정되는 경우, 이게 언제냐? 그럼 이 하나의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별도로 분리된 교섭 단위에 따라 단체 교섭을 진행하는 것을 좀 정당화할 만한 그런 사유. 그러니까 이제 현격한 노동 조건의 차이, 뭐 고용 형태, 뭐 교섭 관행 같은 그런 사정이 있고, 이것 때문에 교섭 창구를 단일화하는 것이 오히려 노동 조건의 통일적 형성을 통해서 안정적인 교섭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그런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에도 좀 부합하지 않는 그런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런 경우, 어떤 그런 좀 예외적인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예외적인 경우에는 교섭 단위를 분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섭 단위를 분리하게 되면 각각 따로따로 이제 단체 교섭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교섭 단위 분리 신청은 이 교섭 요구 사실의 공고 이전의 기간이나 아니면 교섭 대표 노동조합의 결정 이후에 그런 기간에 할 수가 있습니다. 노동위원회가 분리 결정을 한 교섭 단위 내에 노동조합이 2개 이상 있는 경우, 네, 교섭 단위를 분리했는데 그 분리된 단위 안에 노동조합이 또 2개 이상이라면 이때 그리고 이제 그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교섭을 하려면 이때도 역시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를 따라야 한다라는 거죠. 다만 교섭 단위 분리 신청에 대한 이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에 이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가 있는 때는 그 결정이 있을 때까지 어떤 교섭 요구 사실의 공고라든가 뭐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가 진행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절차 진행이 딱 정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교섭 단위 분리 신청을 딱 하게 되면 노동위원회에서 결정할 때까지는 이 단체 교섭과 관련된 뭐 이제 그런 절차 진행이 딱 그 스톱하는 거죠. 이제 정지하게 됩니다. 네, 이제 교섭 대표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그 어떤 그 공정 대표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섭 대표 노동조합 그리고 이제 사용자에게도 부과가 되는 그런 의무인데요. 이게 노동조합이 이렇게 이제 교섭대표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공정대표 의무를 부과한 것은 이 단체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 아래서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되지 못해서 좀 독자적으로 이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는 소수 노동조합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단체 협약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소수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의 노동 조건을 이 교섭대표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의 노동 조건보다 좀 낮게 정한다거나 또는 이 교섭대표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 협약이 아닌 그 다른 형식으로 노동 조건을 결정할 수 있도록 뭐 포괄적으로 위임을 한다거나 또는 그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창립 기념일만 유급 휴일로 지정하는 뭐 그런 내용으로 이 단체 협약을 체결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이 공정대표 의무에 위배되는 겁니다. 또 이 공정대표 의무는 단체 교섭의 과정이나 또는 그 결과물인 단체 협약의 내용 그것뿐만 아니라 이 단체 협약의 이행 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하고요. 사용자가 이 단체 협약 등에 따라서 이 교섭대표 노동조합에 뭐 상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한 경우에 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에게 뭐 반드시 일률적, 뭐 비례적 이지는 않더라도, 그러니까 일률적 비례적으로 뭐 할 필요까지는 없더라도 뭐 상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일정한 공간을 노동조합 사무실로 제공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큰 노조,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된 큰 노조에는 조합 사무실을 내주고 다른 노동조합에게는
조그만 노조에는 그 사무실을 안 준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꼭 뭐 이제 조합원 수에 비례를 해서 그 사무실 크기가 정해져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어떤 뭐랄까 일정한 공간을 이 노동조합 사무실로 좀 제공을 해야 합니다. 네, 노동조합은 교섭대표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공정대표 의무에 위반해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특정의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을 차별하는 경우에는 그런 행위가 있은 날 단체협약 내용의 일부라든가 전부가 공정대표 의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 단체협약 체결일로 하는데요. 그런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가 있고, 노동위원회는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했다 라고 또 인정하는 때에는 이 시정 명령을 해야 합니다. 네, 노동위원회에 이 공정대표 의무 위반 시정 신청서가 접수가 되면 네, 공익위원 그 3명으로 심판위원회를 구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건 조사를 한 다음에 신문 일정을 통지를 하고, 그리고 이 신문회의를 개최한 다음에 판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판정을 한 후에는 그 당사자들에게 판정서를 송달하는 그런 순서로 이제 진행이 돼요. 자, 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이 신문회의를 개최해야 하고요. 물론 이제 당사자의 신청이나 어떤 업무 처리 일정상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좀 신문 일정을 연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신문회의를 개최한 심판위원회는 신문회의를 개최한 후에 이제 판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판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판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이 판정서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가 있고, 또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재심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거의 뭐 이제 그 전에 있었던 심판 사건들, 그러니까 부당 노동행위 구제 신청에 대한 심판이라든가 뭐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 대한 심판과 거의 절차적으로 동일한 절차를 밟고 있죠.